운전자 보험 저렴하다고 대충 가입하셨다고요? 운전자 보험 다 거기서 거기 아니냐고요? 자,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흑백보험 김이사입니다. 자, 지난번 영상은 자동차 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 보험이 왜 있어야 되는지, 운전자 보험이 어떤 보장을 보장해 주는지 정리를 해드렸는데 많은 도움 되셨나요? 자, 오늘의 주제는 운전자 보험 이렇게 가입하신 분들, 운전자 보험이 보통 10,000원대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 안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법이 개정되면 그에 맞게 한도나 조건이 변화하는데도 불구하고 과거 4년 전, 5년 전에 가입해서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운전자 보험을 계속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자, 사고의 상황이나 사고의 경중에 따라 피해 금액은 몇십만 원부터 몇천만 원까지, 심지어 몇억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씩 확인을 해보셔야 돼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내용 딱 3가지만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자, 여기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신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운전자 보험 체크사항 첫 번째, 내가 가입한 운전자 보험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비용, 벌금 담보의 가입 금액, 즉 한도가 얼마인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일반 보험에 암 진단비가 1,000만 원만 있다면 보통 뭐라고 표현을 하죠? 1,000만 원?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왜냐하면 암 걸리면 생활비도 필요하고 치료비 또한 필요한데 1,000만 원은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보험 준비의 가장 기본은 보장 금액의 충족입니다. 사고 났을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나 상대방이 중상의 1에서 3급에 해당되는 사고가 났다면 과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즉 형사 합의금인데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했는데 과연 3,000만 원, 5,000만 원, 1억 한도인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으로 합의가 가능할까요? 참고로 지금 현재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한 회사에 2억 5천만 원까지 한도가 가능하니까 이 부분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자, 다음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 어떤 분들은 2천만 원, 어떤 분들은 5천만 원 한도, 또 어떤 분들은 심지어 한도가 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자,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인건비가 상승할 텐데 과연 500만 원 한도, 2천만 원 한도인 변호사 선임 어떨까요? 과연 이 금액으로 변호사 선임이 원하시는 대로 가능하실까요? 자, 26년도 1월 달이 되면서 대부분의 보험회사의 변호사 비용이 축소가 된 만큼 이 부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고요. 자, 다음으로 벌금 담보인데요. 2020년 4월 민식이법이 시행이 되면서 기존의 벌금 담보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되었고요. 과거의 운전자 보험을 준비하신 분들은 대물 관련 벌금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 보장에 대해서 한도가 얼마인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운전자 보험 두 번째 체크사항, 바로 보험금의 선지급이 가능한지 의무입니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었을 경우 핵심은 무엇보다 빠른 합의입니다. 빠른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나를 변호해줄 변호사 선임과 상대방에게 줄 합의금, 즉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비용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운전자 보험이 선지급이 안 된다면 내가 먼저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고 상대방에게 내가 먼저 합의금도 지불하고, 그게 안 될 경우 내가 내 돈으로 법원에 공탁금까지 걸어야 되는데 당장 몇 천만 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변호사 선임이 늦어지고 합의가 늦어진다면 당연히 사건은 장기화될 것이고 심리적인 피로감은 물론 나의 형량 또한 가벼워지지 않겠죠. 자, 그래서 선지급의 유무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입 시기에 따라 선지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가능하더라도 50%까지만 가능한지, 70%까지 가능한지, 아니면 100%다 가능한지 이 부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운전자 보험 체크사항, 탑승 중 사고만 가능한지 비탑승 중 사고도 가능한지 의무입니다. 운전자가 하차 후 문을 열다 옆에서 오던 오토바이나 자전거와 충돌하는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를 내려주다가 뒤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경우,
접촉사고가 발생해서 내려서 확인하다가 뒤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경우, 언덕에 정차해둔 차량이 미끄러져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경우, 자, 이 모든 경우가 비탑승 중 사고에 포함됩니다. 예시를 들어보니 어떤가요? 충분히 주변에서 많이 발생되는 사고들 아닌가요? 기왕에 준비하시는 거라면, 앞으로 준비하실 거라면 비탑승 중 사고도 보상되는 운전자 보험이 역시나 좋지 않을까요? 자, 추가적으로, 자, 이거는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야기 드리는 건데, 변호사 선임 시 정식 재판에 가셔야 선임이 가능한지, 아니면 경찰 조사 받을 때부터 변호사와 함께 선임해서 갈 수 있는지, 이 부분 또한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가 변호사를 직접 구해야 되는지, 아니면 보험회사가 변호사를 구해주는지, 역시나 이 부분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모든 것을 오픈해 드립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정리해보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비용, 벌금 비용의 가입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선지급이 가능한 내용인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비탑승 중 사고까지 가능한 조건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난 주변에 믿을 만한 설계사가 없는데, 나 지인한테 보험 가입했는데 괜히 물어보기 좀 불편한데, 보험 상담받으면 보험 가입하라고 권유할까봐 망설여지는데, 상단에 카카오 아이디, 전화번호 연락 주시면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팩트체크 받아볼 수 있으니까 연락 주시고요. 네이버 카페명에 흑백보험 검색하셔서 카페 들어오시면 영상을 통해서 다 말씀 못해드린 더 자세한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보험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방문하셔서 질문과 댓글 달아주시면 실시간으로 답을 드릴 거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는 앞으로 더 좋은 영상과 더 좋은 자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본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